저는 작년 봄에 결혼해서 한참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야 할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 계획은 아직이고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결혼을 하다 보니 결혼식도 최소한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신혼여행도 제대로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혼수도 최소한으로 간소화하고 남편 쪽이랑 저희랑 반반 돈을 대고 모자란 건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아서 신혼집을 장만했어요. 대출금 상환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전세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더라고요. 만약 맞벌이를 중단한다면 집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까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부가 계속 같이 일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시댁 쪽에서 아무런 언질이 없었는데 올해 초 갑자기 아직 대학생인 신우를 저희 집에서 살게 해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야 당연히 신혼인데 우리 집에 신우를 들인다는 것이 싫었지만 딱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이고 남편과 시부모님들이 몇 날 며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도저히 끝까지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형제는 없지만 만약 나도 동생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우연인지 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신우의 대학이 저희 집에서 지하철 한 노선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거절하다 보면 시댁 집안에서 나만 나쁜 사람으로 몰려버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들 경제 상황이 그리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신우의 대학비와 약간의 용돈은 시댁에서 해결해 주시지만 신우 한 명 더 들어와 사는 우리 집의 생활비는 오롯이 저희 부부가 부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작년까지는 신우가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편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시외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신우의 대학 근처에 저희 신혼집이 생기는 바람에 공짜로 들어와 살 수 있게 된 거죠. 보통 이런 경우면 신우의 입장에서 자기 오빠한테도 눈치가 보이고 새언니 이제 눈치도 좀 보게 마련인데 적당히 자기가 알아서 잘하겠거니 생각했지만 정말 철딱서니가 없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동안 신우가 집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알만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할 때 한 번도 나와서 도와준 적도 없고 음식 다 차려놓고 나와서 먹으라고 해야 가장 늦게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입도 얼마나 짧은지 매번 작은 밥공기로 반 공기 정도 밥을 주는데 항상 한 숟갈 정도 남겨서 음식 쓰레기를 버리게 합니다. 당연히 설거지도 한 번 한 적 없고 자기 밥 다 먹으면 다른 식구들이 아직 식사 중이거나 말거나 자기 빈 그릇만 싱크대에 쏙 넣어버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항상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대화다운 대화도 해본 적 없습니다. 신우는 외출할 때도 자기 방문은 꼭 걸어 잠그고 다니고 청소도 본인 방만, 빨래도 따로 모아뒀다가 본인 것만 하더라고요. 저희가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는 당연히 신우의 몫까지 같이 계산을 해주는데 제가 아직 돈도 못 버는 학생인 신우에게 식사 대접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슈퍼에서 음료수 하나, 과자 하나를 사오더라도 저나 남편에게 먹어보라고 사다 주는 적도 없고 딱 자기 것만 사와서 방에 들어가 혼자 먹어요. 처음에는 신우의 용돈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지만 1+1인 아이스크림을 사왔을 때도 하나는 그 자리에서 혼자 먹고 나머지 하나는 아이스크림에 신우의 이름을 써서 냉동실에 넣어놓더라고요. 신우 본인은 제가 장을 봐서 사다 놓은 음식이나 간식들을 한 번도 허락받지 않고 먹으면서 저렇게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약간 서운하고 정이 안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우에 대해 악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치 시어머니의 CCTV처럼 미주알고주알 다 이야기한다는 점이에요. 평소에는 집안일에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래도 남편이랑 제가 사소한 말다툼도 하고 약간 부부 사이에 감정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난 일을 저녁에 퇴근할 때쯤 되면 시어머니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한 번은 전날 밤에 신우 문제 때문에 남편과 작은 말다툼을 하고 아침에 서로 얼굴도 보기 싫은 상태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한테 말도 없이 먼저 나가버리더라고요. 결국 남편과는 점심시간 전에 서로 문자도 주고받고 남편도 말없이 나가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완전히 다 풀어버린 상태였죠. 원래 부부 사이라는 것이 싸웠다가도 금방 풀리는 건데 신우가 그걸 전부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바람에 제가 퇴근 준비를 하는 사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희들 아무리 싸우더라도 남편 아침밥은 먹이고 보내야지. 우리 딸도 보고 있는데 조심 좀 해라.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걸 다시 신우에게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냥 한숨 한 번 쉬고 이제 곧 여름방학이니까 그때 되면 시댁으로 내려갈 거라며 조금만 참자고 하더군요. 신우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얄밉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었지만 당장은 참는 수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달 같이 사는 것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2학기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 어떻게 신우랑 한 집에서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반전의 기회는 생각보다 금방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들은 신우와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진짜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열받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신우는 집주인인 저한테 허락도 받은 적 없이 아무 때나 대학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더라고요. 손님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거든 적어도 몇 시간 전에는 이야기해줘야 하는데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자꾸만 신우는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지만 신우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매번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팔다리에는 문신까지 있어서 제가 보기엔 부담스럽더라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학창시절 내내 조용한 모범생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약간 날라리처럼 보이는 신우의 친구들이 우리 집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들도 남자 이야기를 하거나 주말에 클럽에서 노는 이야기들밖에 없어서 저는 속으로 그래도 대학생인데 공부는 언제 하는 걸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신우가 20살 대학 신입생도 아니고 올해 졸업하면 당장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나이인데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닐 생각만 하니까 저래도 되는 건지 솔직히 한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당신이 잔소리 좀 해보라고 했지만 여동생과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나서 그런 건지 자기 동생한테 꼼짝 못하더라고요. 뭐라고 한마디 이야기하러 갔다가도 오히려 신우가 더 크게 말대답을 하면서 화를 내니까 남편은 쩔쩔매기만 할 뿐 어른으로서 제대로 된 충고 한마디 하질 못합니다. 자기 오빠도 저렇게 아무 소리를 못하는데 신우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다 보니 이 집이 저희 신혼집인지 신우의 집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남편이나 제가 신우의 눈치를 보면서 살다시피 했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더라고요. 이제는 시댁이고 뭐고 신우랑 한판 싸우고 나가라고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문제의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1박 2일로 지방 출장을 가게 된 날이었어요. 신우랑 집에 단둘이 있게 된다는 것이 싫었지만 눈 딱 감고 하루만 참기로 했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당연히 출장 간 상황이라 없었고 신우도 집에 돌아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집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밤 11시가 넘을 때까지 기다렸지만 저한테 전화 한 통 없길래 저는 속으로 신우도 나랑 둘이 있는 게 불편해서 어디 친구네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오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니 12시 전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쯤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 때문에 잠깐 깼다가 신우가 밖에서 술 먹고 이제야 집에 들어오는 건가 생각하고는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는데 뭔가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진짜 들어가도 괜찮아? 여기 너네 오빠네 집이라면서. 잠결에 비몽사몽하던 중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목소리를 저희 집에서 들으니까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고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설마 신우가 남자를 집에 데려온 건가 싶어서 순간 화가 났지만 약간 이 상황이 무섭기도 해서 계속 숨죽인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자기야 걱정하지 마. 오늘 우리 오빠 출장 가고 집에 없어. 새언니 하나 있긴 한데 여기가 뭐 우리 오빠 집이지 지네 집인가?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바로 뛰어나가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그것보다 더 좋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10분 정도 그 상태로 자는 척을 하고 있다가 핸드폰에 카메라를 켜고 거실로 나갔어요. 신우는 남자친구랑 방에 들어가 있는지 그 안에서 두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고 저는 카메라를 켜둔 상태로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술 마시고 진한 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우리 집이 아니라 차라리 밖에서 방을 잡고 하루 놀다 들어오던가? 왜 제 신혼집에서 신우가 키스하는 모습을 제가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저도 놀랐고 신우와 남자친구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일단 그 남자에게 제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신우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나갈 필요 없다고 여기 우리 오빠 집이니까 괜찮다면서 저한테 대들었고 당장 경찰이라도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라고 쫓아내버렸어요. 옷을 대충 입는 둥 마는 둥 걸친 채로 신우의 남자친구는 도망쳐버렸고 술에 취한 신우가 당신이 뭔데 우리 오빠 집에서 큰 소리 치냐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취한 상태로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해놓고 저는 안방으로 돌아와 버렸죠. 물론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은 제 핸드폰 카메라로 전부 녹화되어 있었고 신우가 저에게 폭언을 하는 것 또한 전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저는 신우가 일어나기 전에 출근했고 그와 동시에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에게까지 전날 밤에 있었던 충격적인 동영상을 전송했어요.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5분 만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니 지금 저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한치의 거짓을 보태지 않고 전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공부하라고 큰돈 들여서 서울로 보내놨더니 술 처먹고 남자까지 집안에 끌어들이는 줄은 몰랐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하셨어요. 제가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기도 전에 시부모님들이 우리 집에 이미 와 계셨고 신우방에서 짐을 싸서 본가로 데리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뒤늦게 출장해서 돌아온 남편도 동생이 그럴 줄은 몰랐다며 저한테 사과했어요. 거기서 조용히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신우가 많이 화가 났는지 저한테 전화까지 해서는 감히 내 얼굴을 너 마음대로 찍어? 너 내가 고소할 거야. 초상권 침해랑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차마 제 입에는 담기도 싫을 정도의 욕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전화를 넘겨받아서는 신우에게 당장 입 다물고 반성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이후로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오죽했으면 그게 막장이던 신우가 남편의 한마디에 입을 꼭 다물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신우는 본가에서 왕복 2시간 반이 넘는 거리를 통학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집안 망신이었는지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들마저 제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시모한테 직접 전화가 오더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저희 친정부모님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신우는 자기들이 잘 데리고 있을 거고 2번 다시 저한테 헛소리하는 일도 없게 하겠다면서요. 솔직히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신우 고모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기 직전이었는데 신우 스스로 쫓아낼 빌미를 제공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물론 기본 인성 자체가 별로인 사람이라서 이번 일을 겪고 나서도 뭔가 인간 자체가 바뀌진 않겠지만 제 눈에만 안 보일 수 있다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남편도 막내 동생이 마냥 귀엽게만 보였을 텐데 이번 일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저 몰래 주고 있던 용돈도 다 끊어버렸고 그 뒤로 남매 사이가 서먹해지고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전부 신우의 자업자득이라 생각하고 하나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사실 20대 중반이면 남자친구도 생길 수 있고 데이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우리 집이면 곤란한 거죠.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부모님들은 신우가 남자를 집에 끌어들여서 입을 맞추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고 저희 남편은 착한 줄만 알았던 자기 동생 입에서 그런 험한 말들이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그게 신우의 본 모습이고 제 덕분에 사실을 알게 되어 저한테 고마워해야죠. 그 성격 그대로 놔뒀으면 시집이나 제대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원래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고 앞으론 절대 우리 집으로 신우를 포함한 외부인을 들이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